네, 첫 번째 시간은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 시간인데요. 요즘 온라인보다 이제 오프라인이 더 강세인 시장이잖아요. 이 가상자산 투자 인구 역시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이 또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이 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 가상자산 인증평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합니다. 네, 윤석빈 교수님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해도 역시 가상자산 시간이 완전 급상승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투자 인구도 굉장히 늘어났고 제도화에도 또 한 걸음 더 다가갔단 말이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가상자산 시장 또 크게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첫 번째는 네.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 투자자 그렇죠. 그쪽에 대한 투자가 됐고요. 또 뭐 ETF도 이제 네. 시작이 되었고 그랬죠. 그렇죠. 네. 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뭐 뒤에 또 송 교수님이 얘기하실 텐데 NFT나 디파이처럼 가상세가 현재 연결되는 매개체로서의 가상자산 두 가지가 크게 보면 메타버스도 빼놓을 수가 없고 그러네요. 가상세와 이제 연결하는 매개체 네네. 그런 관점에서 가상자산이 훨씬 폭발적으로 두 가지. 가상자산이 앞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좀 금융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커지게 될 건데 그런 네네.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연결, 융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약간 경쟁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연결, 융합될 거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금융 체제와 분명히 가상자산과 연결이 되고 연계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슈퍼 서비스, 슈퍼 앱의 시대가 되는 거죠. 한 앱에서 기존 자산, 가상자산, 마이데이터, CBDC 그렇군요. 하나로 통합되는 슈퍼 앱, 슈퍼 서비스의 시대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상자산 인증평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상자산 인증평가. 약간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요. 네네. 흔히 말하는 뭐 경제에서 뭐 무디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신용평가.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국가 신용도라든지 네네. 그런 것처럼 가상 자산에 대해서 어떤 인증 평가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 데서 무디스처럼 요즘에 또 내년에 또 큰 이벤트가 있죠. 우리나라 네. 대선에서도 뭐 디지털 자산 관리청, 관리원 그런 것처럼 해서 디지털 자산을 객관적으로 인증 평가 필요하다 그런 많은 니드가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자산이 인증평가를 하는 것은 뭐 등급으로 이제 나눈다는 맞습니다. 겁니까? 뭐 AA 등급부터 해가지고 뭐 BBB 등급, 뭐 B 플러스 등급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뭐 기존에 있던 뭐 회사가 있죠. 무슨 네네. 뭐 상장할 때 네네. 무슨 리포트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현재는 약간 좀 편협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약간 무디스처럼 뭐 무슨 등급 때문에 AA부터 BB, CC 그런 것처럼 등급 평가를 객관적으로 나눈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걸 제공하는 것이 이제 가상 인증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투자자분들한테 객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인증평가가 근데 이 가상자산,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에도 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디지털 자산에도?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FATF라는 특근법이 있죠. 네네. 약간 그거는 약간 이제 AML 관점이 있는데 그리고 정부의 또 가상자산 규제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3자 인증 평가에 대한 감사제도 객관적 제3자가 이렇게 네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는 약간 너무 그런 객관화된 것들이 없어서 해외의 경우에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있어요. 가상자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네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나 생각드려요. 만약에 이렇게 인증평가를 하는데 가상자산이 낮은 등급을 받으면 뭔가 좀 제재를 받는다거나 그런 일도 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필터링이죠. 필터링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인 거 너무 이게 뭐 완벽하지 않지만 네네. 마치 커트라인처럼 기본적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되지 않으면은 아예 뭐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그렇죠. 그런 상장 조치가 폐지될 되겠네요.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제시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위험하니까 투자는 좀 신중히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알려주는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평가 내용이라고 봐도 될 것 이번에 같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수능을 봤는데요. 네네. 마치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수능, 오, 그래서 수능 점수가 객관화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커트라인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점수를 매겨서 정확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네. 정확하게 평가를 내려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상자산 인증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좀 네.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거고 누가 평가를 하는 것이며 또 누군가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인증 평가부터 항목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뭐 전체 시큐리티 네네.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현재는 약간 너무 코인에 위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좀 인증평가 항목을 다양하게 저희가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인증평가 BTCMOS라고 예. 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의 약간 비즈니스. 비즈니스죠. 예. 예. 그 T는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죠. 기술. 예. 근데 C는 뭡니까?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아, 규제군요. 법률적인 부분. 예. 그 M은 미디어고 미디어 쪽이고 O는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운영 쪽이고 운영 주체. S는 시큐리티 시큐리티. 보안. 예. 이렇게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그렇죠. 보는 이런 거군요. 식으로 전체적인 이런 6가지 항목에 대해서 할 수 네네네. 있는 데는 없어서 이렇게 좀 실질적인 부분에서 뭐 저희가 회사 이름까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네네네. 새롭게 좀 저희가 가상 인증에 대한 이렇게 6가지 음. 다양한 항목을 갖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증평가에 대한 절차도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스텝 예. 1은 셀프 자가 진단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제 셀프로 하는 거죠. 셀프 일단. 자가진단. 이거 회사 스스로. 네, 먼저 오, 해서 이제 사전에 자가 진단이 있어요. 이제 퀘셔너가 있죠. 그런 걸 네네. 통해서 약간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객에 대한 이해도, 상담 범위를 조기 파악할 수 있고요. 일단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셀프 진단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네. 스텝 2는 이제 셀프 자가 진단 이후에 상담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인증 평가에 대한 계약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 및 조사 개시가 돼서 인증 평가 심사를 합니다. 이때 심사를 아까 말씀드린 BTC MOS 관련되는 이제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네. 그래서 거기에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 통보 및 보고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 보고서는 전체 공개가 되는 거죠? 예, 일단 요 처음엔 이게 유로라서 처음에는 네네네. 이제 그 관련된 분들을 하시는 거고 평가위원들은 아까 저희가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송 교수님이라든지 이제 뒤에서 말씀하실 그리고 네네. 뭐 정유신 교수님 다양한 분들이 약간 이제 객관화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객관화된 거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을 한다는 현재는 거잖아요. 이제 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없어서요. 네네. 이제 그 객관화된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검증된 분들을 통해서 뭐 협회나 이런 곳에서 학회나 협회 중에서 학회나 협회 예. 중에서 이렇게 이제 평가 인증을 한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스텝 3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스텝 3는 이제 평가 진행 위해서 이제 사전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셀프 자간 진단 상담 위해서 사전 컨설팅을 계약 체결하는 이거는 계약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건 약간 이제 좀 고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컨설팅 수행 및 결과 보고를 해서 인증 평가 이제 계약 체결되고 나중에 결과 통보 보고서 약간 좀 어드밴스된 스텝 2에서 좀 더 사전 컨설팅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된 얘기를 갖고 프레임을 갖고 메커니즘을 잘 설명해드리고 그렇군요. 컨설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니 이 진행하는 내용 중에 혹시 뭐 관계자나 이런 쪽에서 뭐 회사 관계자가 그 평가 내용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 선정,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저희 평가 풀이 있고요. 네네. 평가 풀이 있는데 만약에 이 업체랑 만약에 뭔가 특수 관계가 있다. 네네. 그럼 당연히 그 배제를 해야겠죠. 이해 충돌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네.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국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 풀이 있어요. 풀에서 먼저 이제 선정하고 나서 네네. 여기에 뭐 관련돼 있다 그러면 그렇군요. 필터링 하게 되죠. 네. 그 평가위원회 필터링. 예. 교수님도 그 풀에 들어가 계신 겁니까? 네,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겠네요. 예. 예. 평가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객관화해서 제가 네. 이렇게 객관화해야죠, 객관화해서 무조건. 예. 친하긴 하지만 제가 네네. 객관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뭐 상장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어가지고. 예.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객관화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인증평가를 받은 기업이 신뢰성을 가장 우리는 중요하게 좀 치잖아요. 신뢰성을 믿고 또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할 때 안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 인증평가만 보고도 이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네네네. 이게 원래는 이게 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네네네.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아까 1차 필터링처럼 현재는 그런 점수를 해서 이런 근거를 제시한다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위 금감원처럼 뭔가 프레임워크가 필요한데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 그런 게 좀 부족한 상태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무디스나 이런 신용 등급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S&P, 뭐 포스 뭐 예.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곳에서는 이런 가상 자산을 뭐 신용 평가를 내린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지금은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네네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이 분명히 커지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아마 국제적으로도 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그런 국제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겠죠. 그렇죠. 원래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글로벌 마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것도 관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 나라에 아직 이런 책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저희가 뭐 미디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얼라이언스에서 먼저는 이제 잘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뭐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이런 인증 체계를 만들어가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집단 지성처럼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저희가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첫발을 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아예 가당치도 않은 것들은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투자를 네. 해야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 제가 봐도 사실은 저도 이제 블록체인 5년 차인데 네네네. 워낙 초기에는 워낙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이제 물론 혁신적인 것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필터링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진짜 필터링 할 수 있는 그 개인이 알아서 하는 네. 그 개인의 영역으로 우리가 너무 돌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있었을 때 네네네. 거의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셨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집단지성처럼 지금은 5년 차가 지나니까 이제 관련된 객관화된 지표들이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주는 거죠. 이런 근거, 그러니까 상장 폐지나 네네. 상장에 대한 걸 근거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워낙 데이터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실 데이터라는 게 모여야 되는 건데 그 모이기에도 약간 좀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지금 워낙 폭발적으로 너무 초기에 성장이 됐고요. 그렇죠, 그것들에서 그 객관화될 수 있는 지표들이 없었죠. 뭐 회사 현재 리포트만 갖고 이제 상장하려는 했는데 그거 제가 봐도 객관화 보면 너무 이제 약간 피상적이죠. 일차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단지성처럼 개방적 혁신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분들 들어오시고 네네.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지 다양한 비즈니스 관점, 기술 관점, 컴플라이언스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첫 신호탄이다.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는 사실 아직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에 대해 뭔가 좀 보호할 만한 법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인데 이런 제도가 자리 잡다 보면 또 투자자를 위한 좋은 법이 생기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죠. 네네네. 현재는 너무 개인의 그 책임에 예. 너무 많이 다가 있는데 너무 개인에게만 이게 떠넘기는 것은 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이런 인증 체계를 통해서 좀 객관화시켜서 그런 것도 아까 마치 수능 시험처럼 그렇습니다. 어떤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티어링하는 저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 객관화된 그러니까 필터링, 1차 필터링을 위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상자산 그 뭐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나 이런 건 누구나 상장시킬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는 좀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투자자 보호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제도고 시선이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